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여성과 사회 강의를 맡게 된 이원철입니다. 저는 현재 남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이하 유사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서로 만나서 재미있게 서로 토의하고 의논하면서 강의를 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비대면은 저희가 벌써 한 3년째 들어가죠. 올해 3년째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할 때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뭐 말도 꼬이고 또 낯설고, 어, 그렇게 되는데, 말이 꼬여서 이렇게 말이 꼬입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그렇다고 이 뭐, 현실을 또 무시할 수도 없고,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을 서로 힘을 합쳐서, 이겨내고,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아 발전을 하는데 보탬이 되는 그러한 과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성과 사회는 뭐 여러분들이 뭐 과목명만 봐도 뭐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아, 이게 현존하는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사회적 위치야 재관계를 이해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이해하셨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 과목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2022년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어떠한 불평등 속에서 삶을 살고 있나를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반성과 대안을 찾는 그러한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 말이 잠깐 꼬이네. 제가 지금 약간 새벽에 녹화를 하고 있어서 하여튼 말이 좀 꼬이고 좀 목소리가 약간 탁한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조금 이제 뭐랄까 2, 3주가 되면 이제 낮에 강의를 하고 이제 그렇게 녹화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뭐 하여튼 자꾸만 사족이 많은데, 자, 강의 개요. 뭐 강의 개요는 여러분들 그 시라버스에서 봤듯이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을 좀 이론화시키고 이론적 관점, 기초 지식을 터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제 중간고사 이후는 우리가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 여러분이 배웠던 이론을 적용해서 우리가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재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1주부터 15주간의 강의 그 시라버스 내용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재관계인 이 사회 구조를 그냥 막연한 관점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코끼리 만지기죠. 뭐 주관적인 관점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 여성주의 관점으로서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여성주의 관점은 이제 여성의 주리와 주류의 젠더의 주리와 주류의 전환, 그래가지고 한 5주 때 이제 성주류화 정책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서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은 서로 충돌도 하고 또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 군대를 가냐 안 가냐, 지금 젠더 갈등으로 표현되고 있죠. 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성의 주리와 관점으로서는 여성은 군대를 가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정의이고, 자, 젠더의 주리와 관점으로 볼 때는 여성이 군대를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이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 관점들은 서로 충돌을 할 때도 있지만
기초적으로는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 위치를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당연시 되고 있는 이런 성차별적인 제도, 윤리, 담론, 실천들을 한번 문제화시키겠다. 뭐 당연시 되고 있는 것은 뭐 지금 내가 형이상학적으로 막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돌봄 노동 같은 거, 이 돌봄 노동을 당연시 여성의 역할로서 간주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물론 뭐 남성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을 할 경우 뭐 아침에 뭐 쓰레기도 갖다 버려주고 뭐 청소도 돌려주고 뭐 세탁기도 돌리고 등등 도와주는데 이게 이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내가 아주 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미운 상태에서 절대 안 도와준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왜?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나는 절대 안 도와줄 거야.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도와준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돌봄 노동을 자꾸만 여성의 역할로서 뭐 담론화되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여성주의 관점으로서 살펴보고 결과적으로 성평등을 가기 위한 하나의 대안책을 이해하는 과목이다. 뭐 대안책을 제시하는 과목이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우리가 성평등을 추구하는 하나의 대안인데 이게 이제 이 과목을 배우는 이유가 될 수가 있고 또 강의 목표입니다. 자,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성평등은요, 뭐 간단히 얘기해서 여성의 지위 상승뿐만 아니라 남성의 지위 상승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이런 보편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이 또 여러분들을 인식시키는 것이 이 과목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좀 더 어렵게 얘기했는데 간단해서 우리가 성평등에 대한 대안책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도 해당돼서 남녀 모두 보편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자, 지금은 뭐 서로 똑같지만 한 10년 전에 이제 산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르바이트 하게 되면은 이제 4대 보험을 이제 듣는 아르바이트도 있고 거기서 이제 산업재해 보상법이라고 산재 보험을 듣습니다. 10년 전에는 이제 만약에 얼굴을 다쳤을 경우 이제 성형에 대한 산재 비용이 여자는 2,400만 원이 나왔고 남자는 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배 적게 나오는 거죠. 똑같이 얼굴을 다쳐서 성형을 하는데 그냥 여자라는 이유로 2,400만 원이 나오고 남자라는 이유 하나로 60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남성 불평등이죠. 그렇죠? 지금 성평등 전략에 의해서 이제는 남자도 2,400만 원 받고 여자도 2,400만 원 받습니다. 이렇게 성평등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이러한 뭐 모계 사회, 뭐 모계 사회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뭐 그냥 추론을 할 뿐인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 평등권을 추구하여 보편적인 우리의 삶을 추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그래서 남성의 불평등을 그만큼 또 업그레이드 올려준 거죠. 성평등 전략에 의해서. 제가 뭐 이제 이 성평등 하면서 잠깐 해방이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이 해방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억압되어 있는 남녀의 노동자들을 동시에 해방시키는 것이 성평등 전략이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또 이걸 얘기하면 너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이것은 차츰차츰 우리가 배우면서 교수님이 왜 해방이라고 했을까? 뭐 여러분들이 궁금점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15주 되면, 그래서 교수님이 해방이라고 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과목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해방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나중에 하고 있고, 뭐, 참 좀 어렵고 조심스러운 이야기죠. 이게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 그냥 학생들하고 이제 툭툭 하면서 좀 말이 좀 조심스럽지만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특히 비대면에서 이제 말을 잘못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또 뭐 성에 대한 또 그런 뭐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지만, 뭐 하나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자, 이 이제 뭐 부부 생활이라 할까요? 부부 생활이라 할 때 우리 지금 인터넷 광고를 이렇게 보면은 계속 남자들은 뭐 강하다, 뭐 그런 편의 그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뭐 힘을 불끈 쥐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성에 대해서도 배우겠지만, 그 뜻은 뭐냐면은요, 남자들이 뭐 가장 어려운 얘기지만 부부 생활을 할 때 상대방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강한 남자만 막 표현되고 있는 광고에서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즐기지를 못하는 거죠. 편안하게 즐겨야 되지만 그런 강박관념에 빠져가지고 즐기지를 못하는 거죠. 성평등은 바로 이러한 것도, 아까 산재처럼 남성이 즐기지 못하는 것도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럼 편하죠. 그렇죠? 평등해지니까. 이것이 성평등입니다. 그렇게 이제 저기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대면으로 얘기하면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결론적으로 이 과목의 목표는 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이고 대안책을 마련하는 거고, 이 성평등은 여성의 지위 상승만이 아니라 남성의 지위 상승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여러분들 찾아보면요, 남성들도 뭐 불평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 자본주의 논리에서 억압되어 있고, 이런 것을 벗어나게 하여 남녀 모두 보편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조금 더 어렵게 얘기했는데 이 정도로 하고 이해하고 뭐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저기 막 강의하면서 쉽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교재는 제가 이제 시라버스에서 여성학과, 젠더와 사회, 물론 이 두 책을 주로 이제 제가 이제 사용을 할 예정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여기 나온 대로 교재는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재는 구매할 필요가 없고, 어찌 되었든 강의안 중심으로 PPT 중심으로 수업이 운영되고, 제가 항상 강의 자료를 올리죠. 일주 지금 제가 이제 일주 계속 올리고 영상 녹화 강의도 올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강의를 들으면 되니까 굳이 교재는 구매할 필요는 없고, 이제 학생 개개인이 좀 더 뭐 내가 좀 더 정확히 알고 싶다, 교수님이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이 간다, 그럴 경우 그냥 뭐 도서실 가서 그냥 찾아보시고 또 뭐 사실 분은 사시고 알아서 또 이와 유사한 책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교재는 구매할 필요가 없다. 자,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이제 출석 20점, 퀴즈 10점, 리프렉션 10점, 중간 30, 기말 30, 이렇게 100점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출석은 이제 거의 모든 학교가 20점을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죠. 저는 1회에서 2회 빠지면 1점, 그 다음에 3회에서 4회 빠지면 2점, 그래서 뭐 2번 빠지다 1번 빠지면 19점, 뭐 3번이나 4번 빠지면 18점, 그 다음에 뭐 0.5씩 감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카운팅이 안 되는데 6번인가 뭐 7번 빠지면 자동적으로 이제 과락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 주의하셔서 강의를 뭐 꼭 이게 녹화 강의, 영상 녹화 강의니까 뭐 하여튼 꼭 틀으셔서 이런 출석으로 인한 과락이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출석은 20점이고요. 퀴즈는 10점. 자, 여기 있습니다. 이 퀴즈는요, 0.5.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10회 내에서 만점, 횟수당 1점, 횟수당 1점이고, 그 다음에 퀴즈 1회당 5개 문제가 출제되고, 한 문제당 0.2. 그러니까 1회당 1점이죠. 그래서 10회 내에서 10점 만점으로 구성됩니다. 퀴즈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영상 녹화 강의만 대충 들어도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쉽게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당 1점씩 10회를 낼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이걸 학생들이 자꾸만 이렇게 까우뚱 이렇게 뭐 질문이 또 많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리프렉션 노트입니다. 이 리프렉션 노트는 어렵게 생각하시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기 나온 대로 분량은 200글자. 그러니까 보통 A4, 10호 사이즈 한 줄이 50자 정도니까 한 A4 반 정도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 거죠. 형식이 없어요. 그냥 내가 요번 강의에서 뭐 인상적이었다. 뭐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뭐 좀 질문 사항, 좀 더 알고 싶다. 물어보고 이렇게 뭐 자유스럽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요번 리프렉션을 다뤄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과제에서 리프렉션을 보고 그것을 써서 업로드 시키면 되는 거예요. 요것도 10회 내에서 10점. 이렇게 해서 도합 20점으로 저희가 책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작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퀴즈가 한 8번 내고 리프렉션이 한 14번 내서 한 12번으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냈는데 출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평상시 이제 시험을 보는 식으로 했는데 12회 냈어요. 12회 냈는데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게 교수님 그러면 8점은 어떡하죠? 예, 8점은 그냥 기본적으로 토대 이제 기본 점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번 내면은 10점은 기본 점수고 12번 내면 8점은 기본 점수예요.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꼭 뭐 10번, 10번, 20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이 반복되지만 작년도 한 12번 냈어요. 그 8점을 기본 점수로 여러분들한테 다 드리고 그리고 정답 찾기 그다음에 뭐 잘 내신 분들 이렇게 거의 뭐 만점으로 제가 그 평가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또 10점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중간과 기말이에요. 중간과 기말은 각 30점으로 이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30문항이 나오죠. 30문항이 나오는데 자 단답형 객관식 그러니까 사지선답형 조금 이렇게 좀 여러분들 고치면 좀 이해가 편하겠죠. 사지선답형 객관식 형태와 단답형 그죠? 단답형식으로 해서 30문항이 됩니다. 그래서 학기 중 시험은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 두 차례 실시된다. 8주, 15주. 어떨 때는 16주에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15주 작년도 16주 때 해봤어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전공 과목도 봐야 되고 15주 너무 바쁘니까 그러면 내 과목을 좀 편히 봅시다. 16주 때 작년에 봤고 그래서 두 차례 실시가 되고 시험은 매주 수업에 할당된 아까 됐지만 강의안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나고 출제 양식은 사지선답형 객관식과 이게 왜 바뀌었죠? 단답형 형태의 문항으로 30문항으로 구성되고
방법은 집에서 테이크홈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테이크홈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강의 그 시간에 제가 한 50분 간격으로 30문항을 답안지를 주면은 50분 내에 여러분들이 풀어가지고 중간고사 시험을 업로드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줄 때 문제지와 답안지를 줍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좀 힘들었는데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은 저가 나중에 몇 개 놓쳐가지고 뭐 그 상대 평가니까 뭐 갑자기 뭐 점수가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답안지를 꼭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거의 내용이 뭐 교수님 저가 뭐 노트북에 한글이 없습니다. 이제 한글을 까시고 꼭 사지선답시 그 답안지를 제출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답안지 제가 만약에 물론 이제 학생들이 이 신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답안지 제출 안 하고 그냥 옆에 그 뭐 과제란에 쓰신 분들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뭐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꼭 답안지를 업로드 시킬 것을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0, 30, 10, 10, 20 그래서 100점으로 상대 평가로서 평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 계획서에 전화번호와 개인 이메일을 확실하게 적어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저희 학교 그 홈페이지도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업로드 시킬 때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가니까 거의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한 내용을 적고 자꾸만 답변이 늦어져요. 그래서 좀 미안도 하고 그러니까 꼭 그냥 우리가 그 이클래스 상의 거기에서 질문 사항보다는 저 개인 메일로 이제 보내주셨으면 저가 바람이고 그 다음에 저는 전화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감이 없어요. 학생들이 전화 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개인 이메일이 또 구차하시면은 뭐 카톡이랑 뭐 또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저희 개인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로 질문이나 기타 의문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거기에 빠르게 답을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그 과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다. 제가 말씀드렸고 약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 점은 지금의 방식으로서 저한테 질문을 던지면 제가 이제 즉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1주는 이제 과목 속에 현대성의 이해, 2주가 이제 자본주의와 여성, 그 다음에 탈현대성의 이해, 이렇게 이제 1, 2주로 제가 이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본강의에 앞서서,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이 과목은 대한민국의 현실의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도록 고민하는 과목이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현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요즘은 젠더 갈등이죠. 뭐 미투, 뭐 일베하면서 서로 충돌하고 있고 뭐 젠더 갈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이제 뭐 저가 표현할 때는 지키려는 기득권과 이제 뺏으려는 그런 또 여성들의 파워가 서로 이게 충돌하는 상태에 있다. 근데 참 이런 표현은 참 전 싫어요. 아까도 내가 성평등은 남녀 동시에 보편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인데 이것이 젠더 갈등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우리가 잘못된 접근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냐.
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찌되었든 젠더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은 기득권이라고 그러고 기득권을 뺏기니까 자꾸만 뭐 젠더 갈등을 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뭐 아까 말이 반복되지만 남성들은 성평등은 기득권을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득권을 뺏기는 것이 아니고 같은 기득권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뭐 학생들 여기 군대에 있지만 여성들은 군대를 안 가요. 나는 군대를 갔다 오고 공부가 스톱이 돼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경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물론 이유도 있어요. 뭐 복학생들 뭐 공부가 단절되는 건 우리가 그 뭐 이유도 있지만 자 여성이 군대를 안 가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젠더의 주류화 관점에서는 저스티스예요. 정의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 정의를 자꾸만 이걸 나는 가고 저 친구는 못 가고 경쟁하는 데서 내가 뒤처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 보고 자꾸만 키 작아지라는 얘기예요. 키 작은 사람이 똑같이 키 크면 되는 거죠. 또 자꾸만 키 작은 사람은 계속 작은 것으로 있으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저거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강의 들어가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젠더 갈등이고 지금 뭐 우리가 이 강의가 8일날 하죠? 8일날 화요일날 수업하고 9일날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뭐 여성가족부 폐지 뭐 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참 아까도 했지만 성평등이라는 것은 남녀의 모두 보편적인 삶을 추구하는 건데 뭐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그 뭐 권리만 찾는 것으로 자꾸만 이해를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산재 남성의 권리도 찾아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우리가 또 이렇게 젠더 갈등을 표현하고 있고 그다음에 할당제 그죠? 할당제를 폐지하라. 자 예전에는 여성 공무원들이 상당히 부족했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그래서 여성 공무원에 대한 이제 할당제를 했습니다. 뭐 할당제는 여러분들 뭐 농어촌 특별전형 아시죠? 이게 할당제죠. 그렇죠? 뭐 보통 그 커트라인으로 갈 수가 없지만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가는 게 농어촌 특별전형이죠. 이런 것이 할당제예요. 그 예전에는 공무원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여성 공무원 할당제를 했어요. 자, 지금 구급과 6급은요. 여성 공무원이 넘치고 5급 이상은 여성 공무원이 부족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9급과 6급은 여성 공무원이 넘치고 초등학교도 여성분이 넘쳐요. 이 할당제는요, 여성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9급과 6급의 여성이 넘치면은 남성들도 할당제를 통해서 예전에 여성이 할당제를 했듯이 남성들도 할당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 되고 초등학교, 사범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여성이 많으니까 할당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되지 않아서 좀 문제는 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될 겁니다. 발의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9급에서 6급은 남성이 유리한 거고 5급 이상은 여성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 할당제가 무슨 여성들을 위한 그런 잔치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큰 오산이죠. 큰 오산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요 그림은 이제 묻지마 폭행이죠. 이 묻지마 폭행은 우리가 이제 그 여성이가 사회 강의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신자유주의 이제 이데올로기도 이제 살짝 언급이 되는데 이 묻지마 폭행은 바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그 경쟁 속에서 탈락된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지위를에서 일종의 부와 명예에서 탈락된 남성들이 그죠? 남성들이 자기 지위에서 탈락됐죠. 그러니까 남성들이 자기의 그
남성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힘이죠. 그렇죠? 지위와 명예에서 다 탈락이 됐으니까 나의 남성성을 표현할 수 있는 건 간략한 여성에 대한 힘을 통해서 뭐란 얘기예요? 자기의 그 남성성을 뭐랄까 잃어버린 남성성을 어느 정도 이게 추스린다고 할까 이러면서 묻지마 폭행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죠? 요즘 이렇게 묻지마 폭행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에 대한 화풀이죠. 그러니까 지위가 추락됐는데 내가 남성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남성성을 표현할 수 유일한 길은 바로 여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 때문에 내가 지위가 탈락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 사회에서 볼 때는 아시아계 인종 때문에 내가 흑인들이 노동권을 직업을 잃게 되었다. 저임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는 거로도 해석할 수가 있죠. 어찌 되었든 지금 현존하는 또 묻지마 폭행이 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대충 볼 수가 있고, 자 구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성별 격차 지수, 이 경제 포럼의 격차 지수를 갖고 제가 이제 조금 첫 시간이니까 좀 과대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어떤 또 지수는 그렇게 우리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찌 되었든 2020년도 세계 경제 포럼의 성별 격차 지위에서 우리 여성들은 153개 중에서 108위를 차지했어요. 엄청나게 낮은 위치에 있죠. 그렇죠? 이게 또 지금 우리나라 여성의 한편의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왜 108위로 추락하는 데에서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이 유리천장이에요. 유리천장. 그러니까 유리천장 지수가 우리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 아까 제가 공무원 했죠. 9급에서 6급까지는 여성이 많은데 5급 이상 올라가는 여성 공무원이 확 줄어든다는 얘기죠. 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때문에 확 줄어든다는 얘기죠. 여성 임원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은행과 증권을 보세요. 13개 은행이죠. 여성 은행장이 딱 한 명이에요. 12명 다 남성이에요. 유리천장이에요.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딱 한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다 남성분이고 유일한 홍일점 한 분이니까 1년 전인가 그때 인터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 장벽이죠.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가 보통 남성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6급에서 5급 못 올라가는 거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능력들은 다 있으시죠. 다 있으신데 이 보이지 않는 장벽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돌봄 노동, 그죠? 돌봄 노동. 왜 일이라는 것이 남성의 일로 간주된다는 기존의 지배적인 사고 방식. 일은 남자가 하고 보조적인 일은 여자가 하고 그래서 여성이라는 것은 가정주부가 본연의 역할이라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런 사회화된 의식이 이 유리천장을 저희 나라의 지수를 자꾸만 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리천장이 상당히 심한 국가 중에 하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108위로 추락하는 근본 원인을 주고 있다. 만약 경쟁이 똑같은데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남성이라는 이유 하나로서 올라가고 여성이라는 하나를 위해서 올라가지 못하면 이게 큰 문제죠. 자, 다시 얘기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장이다. 내가 사장이다 할 때 남녀를 볼 때 누구를 해외 연수로 보낼 것입니까? 저 A 남성을 보낼 것인가 B 여성을 보낼 것인가? 그러면 지금같이 우리나라의 이런 지배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여성은 이제 결혼하고 출산하게 되면 직업을 포기하는데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열심히 직무 능력을 올렸는데 결혼하고 출산하면 그냥 어벤던 할지도 몰라. 이런 사고방식이 팽배하니까 대부분 뭐 해외 연수 이런 데는 남성이 가는데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진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하여튼 우리가 유리천장 지수가 매우 높다라는 걸 하나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임금이에요. 임금. 이게 전체적인 남성이 버는 임금하고 여성이 버는 임금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 스킬이 남자가 더 뭐 전문성이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이제 반문하는 이제 뭐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전체 남성이 버는 거하고 여성이 버는 것이 자 32.5%.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이거. 남자가 100원 벌 때 우리나라 여성들은 67원 5전을 번다는 얘기죠. 67원 5전 번다. 예? 67원 5전 번다. 근데 이것은 OECD 평균 12.8%의 2.5배 수준이고 우리같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마저도 23.5%인데 우리는 너무 여성들이 적게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적게 본다. 자, 그러면 제가 남성들이 버는 돈, 여성들이 버는 돈 이런 풀로서 얘기해서 학생들이 좀 막연할 할 텐데 구체적으로 이게 들어가도 맞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 외대 학교에서 같은 과로 졸업한 남자 여자가 은행으로 들어갔다 이게요. 은행으로 A 은행으로 들어갔는데 똑같은 대학을 나왔고 똑같은 과를 나왔는데 A 은행을 갔는데 저 친구는 나보다 더 받고 나는 덜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개별적으로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별적으로. 물론 뭐 여성들의 비정규직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그런 결과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이런 보편적인 이 임금의 차이가 개별적인 수준에서도 차이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은행을 가면요. 일반직과 종합직으로 구분시켜요. 남녀를. 그러니까 내가 입사를 하게 되면 나는 남자니까 거의 종합직으로 가고 여자 은행원들은 거의 일반직으로 가요. 그러니까 일반직과 종합직의 차이가 뭐냐? 일반직은 자기가 사는 인근에서만 지점에서 일을 하는 거고 종합직은 저 멀리까지 가요. 만약 서울이면 저 대구까지도 가고 부산까지 가고 멀리까지 보내면서 승진의 기회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종합직이에요. 근데 자 우리나라의 대부분 그 성에 대한 인식이 남자는 외박해도 되고 여자는 외박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동생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가 집에 2, 3일 안 들어가도 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엄마 저 잘 안 찾아요. 전화만 하면 돼요. 잘 있어. 그래 밥꼭 끼니 먹고 살아. 이렇게만 얘기하지. 예? 뭐 집에 들어오라 그런 소리 잘 안 해요. 알아서 들어오겠지. 근데 우리 누나가 한번 외박을 하게 되면 참 힘들죠.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 그 학교에서 우리 학교 좀 대면 수업했습니다. 저기 막 대면 수업에서 이제 줌으로 이제 전화도 하고 하는데 물어봤어요. 어떠해요 학생? 그랬더니 힘든데 지금도 뭐 엄마가 외박하게 되면은 막 어디 누구하고 그러니까 외박을 안 시키는 거예요 여성을. 그렇죠? 그 왜 그런지 우리가 앞으로 배웠고 또 여기서 다 저기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도 일반직은 외박 그런 거에 연결돼 가지고 여성을 가고 남자는 종합직으로 가는 거예요. 승진과 임금가 높은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게 보편적인 것도 개별적으로 들어가도 거의 비슷한 숫자로 맞춰진다는 얘기죠. 똑같은 대학, 똑같은 과를 나와도
여자는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 그 이유로서 돈을 적게 받는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자동차에서 두 분류 나눠버려. 대부분 회사들이 분류시켜버린다는 얘기. 이제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임금이 상당히 낮다. 그래서 2019년도는 67.8%였지만 67원 8전을 벌었지만 지금 2021년도는 67원 5전을 버는 거죠. 더 임금이 나빠졌죠. 임금 상황이. 그것은 이제 우리가 또 이걸 보면은 여성이 거의 비정규직 단순 노무직에 많이 근무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남성에 비해서 사직이 많다는 것도 의미하죠. 왜냐하면 점점 더 좁혀져야 되지만 갑자기 벌어진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찌 되었든 자 지금 남성은 100원을 벌고 여성은 67원 5전을 번다는 얘기죠. 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가장 이제 문제시되는 나중에 우리가 이게 9주 때인가 이제 뭐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그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이야기하던 얘기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언급하는데 자 또 우리가 지금 그 대한민국 현실에서의 여성의 위치에서 가장 또 아픈 점은 이 M자형 경력 단절이죠. 그렇죠? M자형. 그러니까 왜 M자형이냐? 대학가 졸업과 동시에 직장에 취업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의 문제로 인해서 돌봄의 문제로 해서 거의 또 3, 4, 40대 사표 쓰고 그리고 쭉 가다가 4, 50대쯤 돼서 다시 잡을 갖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여기 아니라 M자형이죠. M자형 형태의 그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남성은 어떻게 돼요? 남성은 거의 영유자죠. 그렇죠? 여기 대학교에서 요새서 쭉 이렇게 영유자로 가는데 여성은 M자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여성, 뭐 스웨덴 같은 경우 성평등이 잘 된 스웨덴 같은 경우도 스웨덴 같은 경우는 영유자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경력단절 많습니다. 경력단절이 M자형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또 여성이 그 고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이것이 또 이제 뭐 빈곤 여성 노인의 빈곤이 많다. 이제 그럴 땐 그런 것을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남자처럼 영유자로 만들어야죠. 영유자로 만들어. 뭐 일례로 저희 큰누이가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참 이뻐도 했고 이제 그러셨는데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저 잠실에 있는 진선여고 거기 선생님으로 갔어요. 그렇죠? 우리 큰누이가 나보다 한 10살이 더 많은데 갔어요.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한 2년 다니다가 그냥 사표 쓰고 애 키우고 그렇죠? 지금 4, 50대 됐을 때 선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노무직 그런 알바 자리로 이렇게 또 나가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M자형 경력 단절의 여성들이죠. 그래도 전문직인 저희 누이가 선생님이었는데 경력 단절이 일어나니까 다시 선생님으로 취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학력에 맞지 않는 단순 노무직에 취업하더라고요. 경력 단절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성평등에 대한 인식 이것은 뭐 여성은 74.6%는 우리 사회가 여성의 불평등하다고 했지만 남성은 18.6%가 여성의 불평등, 그러니까 젠더 광등이 엄청나다는 얘기죠. 남성의 51.7%는 우리 사회가 남성의 불평등하다. 그죠? 그러니까 특히 할당제 때문에 자꾸만 군대 안 가는 거, 이것 때문에 남성들이 남성의 불평등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나 나나 이 과목을 통해서 이러한 뭐 성평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또한 이 강의 목표의 하나 중에 하나죠.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런 보이지 않게 남성이 불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참 왜 저는 뭐 여성화를 해서 그런지 남성이 불평등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들은 외박도 잘 못하고 또 돌봄 노동도 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어 이제 지금 여성들은 졸업하자마자 결혼도 해도 뭐 일가 가정을 양립하는 우리 앞으로 보겠지만 이제 혹실드라는 학자가 더 세컨드 시프트라는 개념으로 현대 사회 여성을 하여튼 뭐 슬픈 자아상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더 세컨드 시프트 한 번은 직장으로 출근하고 또 한 번은 집으로 출근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좀 안 그런 부부도 많지만 여성들은 또 퇴근하자마자 애 숙제 시켜줘야죠. 우리나라 초등학교 공부가 엄마 공부 아닙니까? 또 뭐 남자가 도와주지만 뭐 또 밥도 차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성이 이렇게 남성이 불평등한 건 좀 없는 것 같은데 참 의외입니다. 이게 젠더 갈등이 심하다는 얘기죠. 자,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뭐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쉽게 이제 모성애를 보겠습니다. 자, 뭐 짐승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 근데 모성애를 강조하는데, 자, 모성애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본능이다. 모성애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사회화됐어요. 그렇죠? 이데올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게 우리 와이프가 그래요. 여자는 약하지만 내가 내 새끼 지키는 데서는 누구 못지않아. 이런 그죠? 이데올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성애가 본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모성애는 본능이 아니라 아까도 했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저임금 전략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사회적 구성물에 불과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자꾸만 해를 거듭할수록 만든 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자꾸만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모성을 본능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문제다. 이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보겠지만 보수인 사람은 보수인대로 눈을 보는 거고 진보는 진보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단지 우리 국회처럼 싸우면 안 되는 거죠. 보수인 눈을 본 사람하고 진보의 진보 눈 사람이 서로 부분만 보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의논하고 합치하려고 뭐 변증법적으로 어떻게 좀 정방 합의 아닙니까? 변증법적으로 서로 또 합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만 이걸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거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건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어찌 되었든 본능으로 볼 것이냐 사회적 구성물을 볼 것이냐 학생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보시면 되고 그렇죠? 단지 본능으로 보는 거와 사회적 구성물로 보는 거와 그건 서로의 관점이다. 서로 인정해주고 다양성으로서 공존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본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사회적 구성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보죠. 왜? 모성이 왜 본능이 아니냐 그러면 공동 육아가 안 돼야 돼요. 항상 우리가 그 모성이 본능에다가 우리가 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던지는 그러면 공동 육아가 될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내 자식만 이뻐하는 모성애인데 공동으로 육아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현존하는 키부츠 사회는 공동 육아 사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구성물이다. 그거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아까도 했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돼요. 또 본능적인 면도 상당히 많아요. 이거 우리가 이제 융의 이제 그 원형 개념으로 보면은 인내이 된 거예요. 아까도 했지만 만들기는 사회적 구성물로 모성애를 만들었는데 세대를 갈수록 이것이 원형으로서 자리 잡혀서 거의 본능화 됐다 이거예요. 그 말도 나는 인정해요. 그 말도. 저는 또 그 말을 선호해요. 본능은 아니었지만 이제 본능화 되었다는 얘기죠. 계속 그걸 사회화시키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회화된 대로 우리가 또 인내되고 그게 하나의 우리의 마음의 원형으로 자리를 잡아요. 이거 내가 한 얘기 아니고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원형 이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어찌 되었든 여러분들이 자, 본능이냐 사회적 구성물이냐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또 한번 그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이게 켈리라는 분이 얘기인데 이것은 뭐냐면 개개인이 스스로 자꾸만 성평등을 추구해야지 이게 정치적인 풀이 된다는 얘기죠. 네? 이게 여성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개개인이 개개인이라는 것은 여학생 남학생들한테 미안하지만 여학생 여러분들이 뭐 교수나 남학생들한테 뭐 성희롱적인 말을 당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항상 제기라고 교수님 그거 왜 성희롱적인 말을 합니까? 이 개개인이 계속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말을 상당히 조심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성희롱이 되니까. 그렇죠? 각성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자꾸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 각성하게 돼. 조심해야지. 이런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봄 노동은 여성의 역할이다. 이런 것을 자꾸만 벗어나야 스스로 자꾸만 일상생활에서 응용을 해야만이 이것이 하나의 큰 물결이 되고 나비 효과가 돼서 정치적인 이슈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 이렇게 켈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꿀 사람은 바로 나다. 내가 일생생활에서 자꾸만 성평등 전략을 추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인 정치공이다.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자, 끝으로 이 과목을 뭐 어떤 분들은 배우고 싶어서 이제 뭐 선택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시간을 짜다 보니까 뭐 이것뿐이 없어서 선택하시는 분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서 이 과목을 선택했지만 이제 저가 10분 노력하고 물론 저의 노력 하나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해서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저는 좀 15주 강의를 마치면서 소리를 듣고 싶어요. 노력을 해서 나는 최고의 학생들이 잘 선택했다. 그나마 많이 배웠다. 그런 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노력을 할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의 혼자의 노력으로는 이것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평가를 봐도 저 아이러니한 게 무슨 1점부터 5점이 있으면 5점 사람이 많은데 또 1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평가를 할까? 저 지금도 이제 궁금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 과목에 흥미가 없는 분들을 좀 끌고 같이 가야겠다. 이제 그런 노력을 내가 보여야 되지 않냐는 그냥 반성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끌고 갈까 이제 고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최고의 과목이 되도록 여러분이나 나나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대면입니다.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SNS를 통해서 서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시 저한테 개인 이메일이나 핸드폰 밤 12시까지는 괜찮아요. 제가 12시 1시에 자니까 1시 넘어서 12시까지 늦어도 상관이 없어요. 항상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던져주시고 이래서 활발하게 SNS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하면서 최고의 과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일주 과목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